D18 난타전. 네, 그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유력 주자인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서로의 공약과 자질을 깎아내리면서 공방을 벌였죠. 이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냈던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롭게 합류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있었습니다. 먼저 토론회 영상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전히 대장동은 김동연 후보님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저는 의혹이 있다면 네. 또 검찰과 경찰 수사 또 특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님은 저희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대장동은 가장 커다란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규정을 하셨죠. 그렇지만 민주당 후보가 돼서는 한 언론사에 나와서 대장동은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데 공표라는 팻말을 드셨습니다. 어떤 게 진짜 김동연입니까? 둘 다 저고요. 대선 후보 때에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얘기했던 것이고 좀 팩트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방송에 나가서 했던 것은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고요. 공익 환수였습니다. 이 두 분이 표방하고 있는 공약들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고 30년 전부터 만들었던 공약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이 김은혜 후보나 김동연 후보의 공약들을 보면 제목만 가리면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차이가 없다. 김남매다. 네. 강용석 후보 삭발을 하고 나타났죠. 그리고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를 싸잡아서 저격을 했습니다. 김재수 위원장님,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네. 뭐 인상은 강하게 남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 강용석 후보의 말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뜯어보면 굉장히 다른 공약들이 많이 있고요. 어떤 전체적인 정치적 지향점 같은 것들이 당연히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저거는 사실 강용석 후보의 자기 어떤 입지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포지셔닝을 위해서 다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는 작업 중에 그냥 나온 정치적 수사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는 그 강용석 후보가 나오면서 여러 그 강용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후원이라든지 지지라든지 하는 거로서 이제 꽤 높은 지지율들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그 강용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저는 이제 여론조사가 좀 과대 지표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대개 이제 팬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에서 다소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 국면 속에서 심상정 후보보다 늘 높은 지지율을 높여왔었지만 결국 표를 개봉해보니까 어땠습니까? 결국 심상정 후보가 더 높은 지지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실 어떤 팬덤을 기반으로 한 정치는 다소 여론조사상에서는 조금 더 많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지금의 지지율보다는 저는 결국에는 낮은 지지율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예. 당연히 포괄 정당으로서 어떤 집권 정당으로서 계속 중도지향적인 그리고 또 많은 유권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런 네. 과정 속에서 일부 민주당이랑 겹칠 수가 있겠지만은 애초에 다른 후보고 다른 정책이고 다른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용석 후보가 자신의 입지를 그냥 다져가는 어떤 정치적 언행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토론회에서 그 강용석 후보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를 향해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확인해 보실까요? 후보님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94년인가 95년도에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를 두드려 패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 있죠? 두드려 팬 적은 없고요. 네. 30년 전에 두드려 팬 게 아니라 살짝 피셨나요?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하여간 범행은 인정이 되는 건데. 그 억울한 이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기사는 제게 요금을 2번 요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기소유예를 받으셨냐고요? 심한 처벌을 받았고요. 기소유예를 받으셨냐고요? 형평에 따라서 저는 네. 기소유예가 됐죠. 기소유예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범죄는 인정이 되는 거고 다만 유예를 해준 거죠. 봐준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고요.
네, 또 나온 네. 최근 경기지사 여론조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초접전 양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보수 진영의 강용석 후보 지지율 그냥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사회연구소에 따르면요, 5.1%를 기록했고요. 데일리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10.1%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0% 이상 두 자릿수가 나온 건데요. 이렇게 되면 김은혜 후보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단일화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일까요? 꼭 대선 투표, 대선 여론조사 결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네. 후보가 받았던 합치면 누군가가 그러니까요. 막 이길 것 같고 이기는 막 이런 그런 거죠. 상황이고. 예. 어떻게 지금 이제 경기도 선거가 아주 이제 대선의 어떤 판박이처럼 좀 저는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강용석 후보의 득표력이나 지금 토론회 보시면 그 나름대로 준비를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연 후보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뭐 예전에 택시기사.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네. 사실 예. 등등을 어쨌거나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된 것 같아요. 이 선거에 있어서. 그리고 아마 이제 완주할지는 뭐 아직 상황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강용석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아직 선거 이제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또 같은 이제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해야 되는 그런 또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강용석 후보와 합칠 경우에 자칫하면 중도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또 문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 이게 이제 강용석 후보를 당에 입당시켜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제 일이거든요. 뭐 그런 셈이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사실 그때 입당을 해서 당내 경선을 해서 끝내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 이제 강용석 후보를 입당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문제고 이게 지금 승리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한다면 뭐 결국은 또 단일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예, 경기지사 선거전을 좀 살펴봤다면 이번에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6월 1일에 같이 치러지게 되는데 인천 계양을이 지금 흥미로운 선거구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이 출마했기 때문인데 그 관련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뭐 이제 워낙 이제 거물급이 인천 계양을에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양을에서 이재명 고문이 저렇게 선거 운동을 하다가 어느 장면일까요? 뭐 아이를 네, 방금 나온 이런 장면인데요. 이 예. 장면이군요. 뭔가 이게 아이를 초등학생 아이라고 하는데 약간 밀치는 듯한 모습이 좀 포착이 돼서 약간 좀 논란을 빚기도 했고 이재명 고문 측에서는 저건 밀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명 고문이 이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좀 항의도 좀 일부 있는 모양입니다. 그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됐어,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니 막지 마세요. 하고 싶은 여기 왜 왔어? 하나 자유잖아요. 하실 말씀하세요. 아니 재앙이 오고냐고. 여기 왜 왔어? 분당에 가. 분당에 가서 싸워. 네, 이런 뭐 좀 모습도 있었습니다. 최 교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고문이 좀 뭐 어때요?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이러지 뭐 자초한 일일까요? 아니면 지역에서 좀 약간 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겠죠. 이제 반대하는 분도 있는 모습은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또 계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대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기서 뭐 화를 내거나 이랬다고 하면 더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항의하시는 분의 말을 듣고 뭐 계속 저렇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어려움이랄까 이런 부분도 뛰어넘어서 당선이 돼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여론으로 받아들이고 그 여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열심히 뛰어서 당선이 되는 것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재명 고문을 겨냥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을 법 개정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고문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 눈에는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범죄 특권입니다.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번 일요일 날
오전에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당의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자꾸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해 놓고는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런 걱정을 할 일이 없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보면은 지방선거가 대선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좀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붙어 있고 또 대선 국면에서 유력 주자분들이 지금 재보궐선거에 대거 등장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후보도 분당갑에 출마를 하면서 마치 대선의 2차전처럼 치러지는 명예 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더 뭔가 뜨거워지는 양상들. 심지어 경기도지사에서도 김동연 후보가 나오면서 뭔가 정말 대선의 축소판을 보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선거보다는 좀 득표율이 좀 낮거든요. 투표율이 네. 좀 낮게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야말로 뭔가 한 표가 더 아쉬운 선거고 지지층이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서 투표라는 것이 중요한 선거다 보니까 이런 유력 주자들이 나와가지고 투표도 좀 독려하고 어떤 선거 분위기도 좀 이렇게 업시키는 그런 경향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이 개항 을에 좀 선거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올랐다면 서울시장 선거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가 어제 그 후보 등록을 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통방송 TBS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TBS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운전을 하시면서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앱을 켜고 운전을 시작하죠. 교통방송의 기능이 거의 뭐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기는 아깝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평생교육 그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이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이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런 구상하에 기능의 전환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는 이현정 의원님이 네. TBS 뭐 김어준 씨 방송으로 뭐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렇죠. 교육 방송식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일단 오세훈 시장의 이제 TBS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전략을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교통방송은 이제 서울시에서 원래 만드는 방송인데요. 이건 상업 방송이 아닙니다. 이게 한 서울시 예산 한 400억 정도 1년에 이제 투입되는 방송인데 이게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걸 독립을 시켜버렸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구조가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냥 오세훈 시장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사실은 교통방송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 방송이라든지 다른 뭐 사형 방송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치적 주장이나 어떤 특정한 편향성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특정한 어떤 목소리만 낸다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얼마나 동의를 하실까요? 왜냐 똑같은 세금을 냈는데 왜 내 세금 가지고 그런 소리만 들어야 되느냐라는 데에서는 문제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KBS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방송이라는 방송의 설립 목적, 즉 교통정보를 알려준다는 게 이미 시대적인 좀 상황이 아니다. 요즘 왜냐하면 대부분 다 앱 같은 걸로 다 처리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통방송이 너무 정치 일방적 편향방송이 되어버렸다. 거기에 많은 국민의 지금 서울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그런 방향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지금 상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의회 구조가 바뀌고 다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이걸 이제 교육방송 형태로 전환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아마 저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원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교통방송의 편향성은 이거는 저는 뭐 일반 방송이면 뭐 일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지만 내 세금으로 낸 방송이 왜 이렇게 편향적으로 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반드시 이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지만 민주당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노골적인 방송 자강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TBS의 채널 기능 전환 가능할까요? 그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일단 네. 이제 일반 방송이든 아니면 뭐 TBS든 시민의 돈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이든 다 방송법에 보면 모든 방송은 중립성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지켜서 방송법 1조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제 독립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미디어 재단으로 독립이 돼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TBS의 역할을 바꾸려면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허가 받을 때 이게 교통과 뭐 시사 정보인가요?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교육을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단계가 몇 차례 필요합니다. 일단 단계가 시에서 필요하다. 통과가 네.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통위에서 그 부분을 인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교육 방송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견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교육 방송으로 가는 것을 과연 시민들이 다 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